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제237회 양구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양구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구군의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제1항 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상권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권 의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후 단상에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건 의원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상정될 위안은 군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심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동료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료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동료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심사에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 분한,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양구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운영과장 오민수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제출되는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신규로 발생한 취득 1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한수원 소유 토지로 33필지 20,503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4억 1,500만 원이고 처분재산은 토지 21필지에 39,166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9억 3,9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변생태공원 내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수변생태공원 내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급 동수리 334번지의 31필지 20,503제곱미터를 추정가액 4억 1,500만 원에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먼저 정테니스 아카데미 사업부지 처분입니다. 초등부부터 실업부까지 연중 30여 개의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정현, 정홍 선수와 연계된 테니스 아카데미를 유치하면 테니스 저변 확대와 양구를 대내에 널리 알릴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양급 고대리 449번지 외 3필지 18,541제곱미터를 추정가 5억 1,914만 8천 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처분입니다. 공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 자투리 토지와 대부 토지를 실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하는 건으로 토지 17필지 20,625제곱미터를 추정가 4억 2,063만 1천 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완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이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취득 1건, 처분 2건입니다. 수변생태공원 내 편입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 동수리 334번지 외 32필지 20,503제곱미터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입 후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정테니스 아카데미 부지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 고대리 449번지 외 3필지 18,541제곱미터로 연중 30여 개의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 군과
국가대표인 정현, 정홍 선수와 연계하여 테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테니스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 농지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송우리 460번지의 16필지 2625제곱미터로 활용 가치가 적은 군유지를 실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하므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위 취득일건, 처분일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그 상정안건 총괄표에 보면은 임철호 의원입니다. 상장 3페이지죠. 여기 보면은 그 금액이 나오는데 네. 지금 정테니스 아카데미 부지 처분은 51만 9천 원인가요? 5억 1,900만 원. 점이 있어가지고 1,000원 단위잖아. 점이 아니고 콤마. 콤마. 5,100, 5억 1,900. 5억 1,900만 원이요. 예, 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정테니스 아카데미의 그 진입도로가, 네. 지금 도로에서 그 희망의 다리 쪽으로 지금 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향후에 좀 그래서 제방을 타고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죽곡 고대 구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는 게 좀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그 제방 타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 저희 공사를 하기엔 임시 도로 겸 그 주도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쪽이 네. 군유지가 있고 그 고대리에서 주공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중에 그 기존 또 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 도로를 이제 활용할 거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정테니스 아카데미 부지에 네. 지금 그 군유지가 지금 이 매각 처분하는 거 외에 군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혹시 그 한수원 소유 토지가 있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계략적으로는 지금 그 정테니스 아카데미 부지 위쪽에 지금 진입도로 때문에 네네. 그쪽 위쪽도 군유지가 일부 있어가지고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희망의 다리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아카데미 좌측 가까운 쪽으로는 거의 사유지고 우쪽은 거의 이제 군유지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예. 지금 군유지가 이거 외에 예. 또 군유지가 있는지 또는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 소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된 게 있는지. 한수원 땅보다도 지금 그 부근에는 네. 좌측으로는 그러니까 희망의 다리 쪽으로는 개인 토지들이 거의 다고요. 그다음 우측으로는 개인 토지 하나만 빼고 다 군유지입니다. 다 군유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앞으로도 이제 위쪽으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저기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고대리 449번지 이 인근 지역은 어떤 농지보다는 그런 공공성 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개인 토지도 매각 의사가 있으면 군에서 확보하는 게 그래서 군유지를 그쪽에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검토 좀 해주시고. 네. 지금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 농지 처분을 17필지를 지금 하는데 지금 처분 대상 그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하면은 그 처분 대상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을 지금 그
보존 부족한 토지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의 계약으로 네.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되게 저희가 대부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실점유자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오면 판단해서 하는데 보통 매각 재산이 3천만 원 이하면은 수의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 농사를 대부를 5년 이상 이제 하신 분들은 10,000제곱미터 이하로 금액에는 관계없이 만 제곱미터. 예. 그 대신 농지법에 따른 그 농지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 뭐 지금 국유지도 그 재경부에서 그 대부 농가에 대해서 5년 이상 임차 토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임차 농가에서 매입을 요할 때는 그 어떤 그 규모의 적정 규모의 뭐 특히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매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네. 한번 검토를 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좀 교정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취득에 대해서 그 4억 1,500만 원의 감정가라 그러면 이게 지금 한수원 땅이죠? 건교부 겁니까? 한수원 겁니까? 우리 취득하는 땅이. 저 수변생태공원 내에. 한수원 땅입니다. 한수원 땅이죠. 예. 그 기관 대 기관이니까 아마 이 감정평가서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이건 크게 변동이 없겠네요. 이 가격에. 예, 그럴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도 아마 나름 감정에 봐도 이 감정가가 나올 거고. 예. 두 번째 그 정테니스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2017년도에 그 한 번에 감정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한수원에서. 그 희망의 다리 건너 쪽에 있는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있을 텐데 거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감정가를 낼 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평방미터당 28,000원. 그러니까 평당 한 93,000원 정도, 9만 3천 그때 매각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그래서 뭐 지금 위치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지금 한 92,300원, 92,000, 그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감정가도 뭐 이렇게 크게 매입하자 하는 사람하고 의견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도 관련 과에서는?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매입에만 저희가 지금 처분 토지로서 처분할 때 매입자하고 금액은 한번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 나올 저는 것이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협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작자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작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지금 좀 애를 먹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보상의 산출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보상에 대해서는 군유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이제 보상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 답이 아닌 유지에 같은 경우는 개간 보상비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간 보상비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영농 손실 보상금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사 쪽에 이제 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건설과에서 보상할 때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농 보상이라는 건 어떤 법적 요인이 있는데 예.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적 요인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개간이라는 난이도가 있을 거고 뭐 어떤 그런 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감정 평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난이도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평가해서 보상을 주고. 그리고 그 감정 평가를 하는데 그 감정 평가에서 개간할 때 고생하시던 놈을 금액을 상계시킬 때 어느 정도로 충족시켜주는 기준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기준하는 거지 제가 기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간이라는 조건이요. 개간이라는 조건.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네. 그 현재 있는 논의 그 형태가 지금 네. 현재 있는 감정평가사가 보는 눈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형태가 있고 네. 또 우리 과장님 정도의 나이를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충분히 알겠지만 옛말에 심형의 다리도 없고 제방도 없을 때 네. 물이 꽉 차서 어느 때는 운 없으면 하나도 농사도 못 짓고 이럴 때 또 네. 우리 정부에서 보를 안 막아줘서 그 사람들이 나무를 산에 가서 해다가 보를 막아서 논물을 대고 또 장마가 지금 다 떠내려가서 또 하고 이랬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정도 나이는 알죠, 그죠? 예. 자, 감정평가사는 지금 제방이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농사짓기 편한 상태에서 개간이라는 개념으로 감정을 하실 건데 네.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이 그 옥답을 만들기까지의 어떤 그런 고생에 대한 개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감정평가사가 알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저희가 이제 그 다리를 만들어 놓고 길을 또 만들어 놓고 제방도 그렇게 싸주고. 농사를 짓기 편하게 네. 만들어 놓은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감정평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객토도 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예, 텐데. 예.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갖고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농비, 경작권에 대해서 2년치를 준다는 건 법정 요인인데, 네. 개간비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의 소위 얘기한 좀 유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고정값을 정해놓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네. 오기 전에 이게 감정 평가에 의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보상에 대한 기준은 되게 이제 감정 평가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개간비도 감정평가에 나와요. 지금 이것도 감정 평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업무를 와서 그 영농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게 지침에 의한 것이고 개간 보상비는 어떻게 정한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감정 평가에 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예. 개간비 평가가 적정치 않다. 그래서 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어떤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가능하다면은 할 수 있겠지만 또 법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안 될 경우에는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늘 저거 좀 받아보고 질문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것도 충분히 예. 의지가 되죠. 예, 의견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법의 평가에 주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길게 얘기하면 예. 2002년도에 우리 군에서 거기 땅을 매입했어요. 일괄로. 예. 임경준 군수 계실 때. 그때 계약서를 지금 어디 창고 가면 찾아보시면 내가 농공단지 할 때 한 번 봤었는데 본 가격은 얼마며 경작에 대한 개간비에 대해서 보상을 얼마를 차치하고 양국을 해서 2만 원인가 얼마에 매입한다. 경작자들이 의의를 제기하면 양국에서 다 책임진다. 이런 식의 계약서가 있어요. 2002년도 계약서일 거야 아마 그게. 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9만 얼마에 자기 땅으로 산 사람들이 있는데 저 땅은 왜 안 사고 개인이 사고 내 땅은 왜 군에도 사갖고 내게 안 될까? 이런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개인 땅이 된 것도 있잖아요. 이거 옆으로 보면. 예, 개인 땅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그때 일괄로 다 사줘 버렸으면 지금 이런 게 없는데 꼭 선택돼갖고 우리 땅은 한수원하고 양구군청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해서
군청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말마디 하는 사람들은 안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사람 개인 땅으로 한수원하고 직접 매매해갖고 지금 자기네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은 보상 문제도 그렇지만 행정적인 어떤 그런 그 형평성 문제도 지금 상당히 좀 이게 결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한수원 땅 양구군청에서 보상해 준 게 각 실가서마다 다 틀려요. 제일 많이 준 게 4만 얼마까지 준 게 있어요. 양구여고 앞에. 그거 한번 서리 한번 찾아보시면 양구여고 앞에 그 논바닥들 그 옛날 그 한수원 거는 한수원에서 예, 한수원 땅. 아니 우리가 줬지 군청에서. 저희가요? 예, 그걸 뭐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매입 그래서 그 경작 거기에 있는 지금 경작 지금처럼 보상.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한테 보상을 준 게. 그게 한번 이 시간 오래 나중에 걸리니까요. 한번, 예, 네, 제가 한번 한번 찾아보셔서 이거 적당한 보고요. 거를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가장이나 어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예산을 아끼자. 좋은 얘기죠.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분들이 그 아주 옛날에 우리 군에서도 아무 관계도 없이 한수원하고 계획에서 계속 대부 계약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양구군에서 샀으니까 올해부터는 양구군하고 계약합시다. 일로 대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법적 요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냐면 배려하는 마음을 어떻게 배려라는 게 좀 섭섭지 않은 계산이겠죠. 그런 쪽에 접근하셔야지 어떤 못 박듯이 딱 박아놓고 너네 여기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 식의 협상은 하기는 조금 좀 문제 있는 협상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이니까요. 한번 근래에 뭐 28,500원 줬다는 거 그거 말고도 그 전에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부적합 토지 및 대분홍지 처분 관련해서 이게 뭐 그동안 한 본 의원이 4년 정도 전부터 보면 이 농가들이 아까 뭐 동료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이런 대분홍지 5년 이상 지났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로 매입하고 그러면서 매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계속 발언을 하고 또 이제 타당하다고 사료되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대분홍지라든가 이런 것들 요구 들어온 게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신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군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업무 처리하고 있는 요게 지금 현재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된 게 거의 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더 많은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대분홍지에 대해서는 우리 뭐 군에서 아까도 발언했듯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또 앞으로 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 농가가 신이 성실하게 농사에 전념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 대분홍지 매각 관련해서 처분 6페이지의 처분 대상 목록에 이제 우리 면적당 이 매각 금액 이런 거 감정평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우리 고대리 가는 쪽에 있는 정 테니스 아카데미 그쪽도 평당 한 9만 원대 나오고 또 여기 남면 창리의 그 창리 토지도 보면은 평당 8만 9천 원, 한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송청리의 대분홍지 같은 경우 이거 나눠 보면 7만 원, 7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오히려 그 앞으로 뭐 개발이나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우리 송청 택지 이런 데 다 지나고 나면 강 건너에 정림리 북쪽이나 뭐 이쪽 지역도 개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게 지금 그 이사단 항공대 건너편 송청리하고 이제 이 서천변 옆에 있는 농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평당 7만 원, 7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감정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남면하고 송청리를 예를 제가 들어보면은 남면 같은 경우는 도로 바로 옆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바로 옆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본 의원이 위성으로 띄워보면 네. 그 녹록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거든요. 근데 녹록길 한 뱀이 제가 더 들어가서 그거 이제 녹록길이라는 게 예. 횡이 있고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뭐 횡으로 봤을 때는 두 필지 전방이고 또 종으로 되어 있는 이 녹록길로 봐서는 녹록길에 그냥 접해 있는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환강리도 네. 환강리 쪽 송우리 쪽 그쪽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 뭐 농로에 붙어 있는 접한 토지는 맞는데 네. 거기는 8만 9천 원인데 네. 이쪽 송청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거나 땅의 가치로 보면 이쪽이 훨씬 높은 것으로 그 가격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그러면 그 감정 평가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예. 한번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공신력 있는 그 감정 평가 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참고로 제가 확인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가지고 이 감정 평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종전에도 우리가 뭐 공유재산 그 처분이나 매입 관련해서 이런 금액 가지고 많이 왜 그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읍에 이 토지가 아마 예찰포나 이런 걸로 아마 예전에 한번 공유재산 언제 나왔던 걸로 본 의원이 아니면 대부 이 지금 소유자가 우리 양구군에 매각을 하면서 대체 부지로 이 부지를 준다고 아마 그런 것으로 과거에 봤는데 이분이 이 토지 소유주 고위 공직자 출신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는 다시 가지고 한번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와 관련돼서 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또 군 소유의 그 토지가 편입된 부분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필지를 이제 어떻든 간에 처분을 하는데, 나름대로 또 자기가 이 토지 소유주가 미처 우리 행정에 접촉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불이익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테니스 아카데미와 관련돼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와 계신데 본 위원이 이제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실내 테니스장을 질 때도 뭐 많은 주민들께서는 한 50억 넘는 돈이 그 테니스장 질 때 여러 가지로 좀 예산의 소요성이 좀 낭비가 아니고 불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어떤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어떻든 간에 테니스에 대한 어떤 그 메카가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양구군이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테니스 아카데미를 할 때 좀 어떤 그 일시적인 우리가 매각할 때 좀 이제는 세계적인 아카데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출입로 같은 경우나 주차장 문제, 또 편의시설 문제가 이제 많이 좀 대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군과의 협약식이 이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은 테니스 아카데미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 전국적인 명성보다는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 정현이에 대한 어떤 스카우 문제가 많이 또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편의시설이나 진출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좀 과감하게 저희들이 배려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테니스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신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결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문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사항, 양국은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님 앞으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괜찮으시겠어요? 보건소장 오경입니다. 양국은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6년 10월 19일 제정된 양국은 위생업소 지원조례의 일반업소와 모범업소의 보조 비율이 달라 업소 간 형평성 제고와 일반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자체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을 도비보조사업의 보조 비율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5조 별표 1의 지원사업별 보조 한도의 보조 비율을 현행 영업장 및 주방시설 개선, 간판 개선 등의 지원 한도 보조율을 모범음식점, 군장병 우대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 결과 우수업소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 지원 한도의 보조율 70% 이내, 일반업소 50% 이내로 차등 지원하던 것을 70%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 지원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제6조 지원 신청의 별표 제1호 서식의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의 관련 조항을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하였으며, 세 번째 중복 지원 제한을 위하여 이 조례 및 타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의 업소를 제한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은 부친과 같고 입법 예고는 2017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 등 별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본과 비용 측에서는 부친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국은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여 차등 보조하던 것을 업소 간 형평성 제고와 일반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일하게 지원하고 유사 중복 지원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보건선생님 잘 앉아 계세요. 질의답변이 있겠어요. 보건선생님 불편하신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임철우 의원님, 보건선생님 나와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이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중복 지원 제한을 위해서 타 조례라든가 타 사업에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 업소 제한을 이제 5호에 이렇게 더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주 타당하게 잘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영업장 및 이제 주방 개선 시설 사업이라든가 간판 개선이라든가 이제 기타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제강화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게 중복 지원될 소지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위원회를 이제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이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경제관광과장, 보건소장님, 또 그 위생협회장으로 이렇게 당연직이 되어 있는데 좀 여기에 차제에 좀 조례 개정을 또 다시 하더라도 네. 아니면은 그게 그 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위촉직 이효를 할 때 이 간판 개선은 도시개발과 업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을 여기 그 위원회에 넣어서 이런 그 중복 지원이 되는데 부서별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네. 그것을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오셨으니까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대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상에 들어가는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건축물 대장상의 이 크기가 이 뭐죠? 영업장의 규모가 몇 제곱미터 이상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몇 제곱미터죠? 66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럼 20평 정도죠? 네. 예, 근데 그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거보다 작은데 실측을 하면은 그게 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해서 우리는 실제로 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서 이 지금 뭐 건물주하고 이런 것들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정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게 뭐 과거에 이제 수십 년 동안 건물이 진지도 오래되고 또 그때 대충 이제 뭐 대충 몇 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원받는데 상황으로 전환이 되니까 실제로 규모는 넘는데 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식당들이 음식점 업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담당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실측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서 규모가 되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잘 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문제 없죠. 그렇게 하면.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여입니다. 또 다리 불편하실 때 소장님 계셔서 이렇게 앉아서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네, 좋은 말씀들도 잘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업소가 또 이제 더 청결하고, 또 올해는 또 이제 올림픽이 있는 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또 양보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도 주방이라든가 업소에 좀 청결함이 좀 이제 더 여름 때보다도 더 잘 돼 있고 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또 이제 좀 하셔서 올해는 좀 더 활기찬 업소의 좋은 일과 또 양거군의 좀 이미지를 좀 개선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예, 저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수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주방 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본연이 클린 환경과와 관련돼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이제 배출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 음식물 수거 비용이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영업점의 주방 개선을 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선 사업을 좀 병행해서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 주방 개선을 할 때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좀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만들었으면 저희들을 이 음식물 쓰레기에 수거되는 비용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클린환경에 주문을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클린환경하고 같이 연찬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명예군민증 수요 대상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청역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역과장 정명섭입니다. 먼저 양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등 업무 신설 내용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의 사무기능을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소관 사무 조정입니다. 먼저 신설 업무로서 인구정책 종합기획 조정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지역 공동체 및 일자리 업무는 경제관광과로, 도로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도시개발과로, 도로보호구역 내 보도 및 도로 부설물 설치 업무는 안전건설과로, 가축 방역 AI 업무는 농업정책과로 소관 업무를 정하였으며, 다음은 부서 조정되는 업무로서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업무는 조례 조문상 안전건설과로 명기되어 있어 자치행정과로 조문을 정비하고, 기획감사실의 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업무는 도시개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를 정비하고, 세 번째로 농어촌 및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 및 보건진료 전담 공모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 추계서 미천부 사유서,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결과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기로는 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2건 접수되었으며 반영이 1건, 미반영이 1건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영상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기준이며, 두 번째는 설치 목적 및 장소,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에 대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촬영 범위 시간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견 수렴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연계, 통합, 실시간 관제 및 영상정보의 수집, 관리에 관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관제 중 카메라의 회전, 확대 등의 임의 조작 행위 및 특정인의 감시 또는 사생활 침해 행위를 금지한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비용 추계에서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결과는 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17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의 후원세로 삼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제도로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노두 전호회 회장 유대환님과
양구 교육장 정덕하님으로서 그간의 공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환님은 코바이오텍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유대환님은 73년 9월 7일 노드부대 32연대 지원중대에 입대하여 지금까지 노드부대 장병들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17년 노도전회를 창설하여 노도전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군정 및 지역 발전에 다음과 같은 공로가 있습니다. 0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양구지역 군부대 유문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17년 양구지역 장병 사기 진작 차원 체육대회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도부대 간부 자녀 장학금으로 13년부터 매년 2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경련 소속 인원 및 회사 직원 양구 초청 행사로 인하여 양구군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하고 곰치꿀 등 지역 특산물을 다량 구입하여 우리군 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덕화 양구교육장님은 1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장으로 취임하셔서 전국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구교육 5대 중점과제를 채택하여 첫 번째 문화예술 활동, 놀이체험 활동, 청소년 교육 참여에 확대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운영, 교육정보, 교육지원,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무료강좌 운영비 지원, 에듀버스 운영 확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운영, 양구교육 성과보고회, 양구군 교육행정협의회, 학교 참여 예산제 운영 등 우리 군의 교육복지와 교육행정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청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업무의 반영과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및 재난 예방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범죄 예방,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타시군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주요 경력 및 공적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군정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청력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그 행정기구,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그 소관사무 조정 그 주요 내용에 보면은
그 재난구호가 그 현행 주민생활지원실장에서 안전건설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가 줄을 쳤어요. 삭제줄을. 네. 그러니까 그냥 현행대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지금 그 정원이 어떻게 되죠? 정원 인원이? 지금 현재 저기 군에서는 지금 업무상 이제 경찰서에 있는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에서 저희가 3명을 요구했는데 네. 지금 답변이 온 게 1명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경찰서 인원이요? 다음에 이제 기간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8명 정도로 기간제로 8명. 다음에 센터장은 지금 전산계장이 겸임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신기능이. 네. 이게 CCTV 통합 관제센터가 네. 경찰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행정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제 조례도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 영상 보호를 위해서 지금 그 제정되는 그 조례안에 보면은 제16조라든가 제18조, 제19조에 보면은 개인의 그 정보 영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반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경찰은 뭐 1명이 이쪽으로 배치되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해주셨고 또 센터장은 통신계장님이 겸임을 한다 그러면 상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기간제 8명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러한 이 통합 관제 업무를 기관제들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영상보호 19조에 보면은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간제를 했을 때에 개인정보 영상 보호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누가 여기 상주하고 그러면서 또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정규직은 여기에 뭐 또 센터장까지 겸임해가지고 사실 뭐 상시 뭐 이 직원들을 뭐 그 어떤 감시하거나 뭐 꼭 감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책임 있는 직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이제 기존에 이제 경찰에서 했던 업무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정원 신청은 했습니다. 정원 신청에서 1명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 정규 지원을 받을 때까지 이제 임시로 두는 거기 때문에 개관하기 전에 발령이 된다면 정규 직원이 다시 한번 더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센터장 겸임 관계는 아직까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에서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이런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도 사실 답변이 온 게 1명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자꾸 자기네한테 상급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저희가 최소한으로 3명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승인이 떨어지면은 추가로 배치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은 받아놨습니다. 네, 영상 정보 처리 이 통제관제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개인 정보, 사생활의 어떤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사무임을 좀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직원이 뭐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좀 간단한 걸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영상정보 처리 조례안에 13조 2항이에요. 1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사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직 공무원을
자치단체에서 배치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문헌이, 이게 내가 보기엔 이건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잘못돼. 요청하거나 뭐 협의할 수 있다가 돼야지 이걸 우리가 배치를 가능합니까? 이 조례가? 그죠? 이 조례가 좀 이게 한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찰직 공무원을 군수가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으면 지금 뭐 3명을 달라는데 1명밖에 안 준답니다. 이런 게 요청이나 협의인데 이거 좀 나중에라도 좀 혹시 좀 어떤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문구 좀 바꾸는 게 어떤가 한번 의견을 좀 내봐요. 제가 뭐 어떻게 요거가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이렇게 파악은 안 해. 이렇게 뭐 그렇게는 세심 있게 보지를 못했는데 예, 예. 요것도 이제 인접시군에서 이제 이게 저기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14개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이제 똑같은 문구로 해가지고 그쪽에 운영을 하는데, 문구입니까? 예. 아, 그걸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동등하게 돼 있다면 동등하게 가고 이게 좀 안 맞는다 아니 그러면은 군수가 경찰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놨으니 예. 이거는 지방법 조례에서는 조금 이 월권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제가 한번 다 예, 차라리 다시 뭐 한번 요청할 수 있다든가 협의할 수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18개 신고 다 보고서 예,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네. 거의 표준안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CCTV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일전에도 그 제가 그 사고가 나서 CCTV 운영과 관련돼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지금 CCTV의 그 작동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좀 작동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명예군민 수요 대상자는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석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승현입니다. 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민원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국은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제공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법령조항 5기 정정 및 변경으로 영 제15조 제5항 15호를 영 제15조 제5항 16호로 변경하고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당초 파이프 구조의 천막, 합성수지인 주차장, 창고형 건축물에서 도시지역의 지역으로 한정, 지붕재료를 금속 강판, 외벽이 없고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금속 강판으로 추가하였으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건축법상 도로 지정에 관한 대상을 확대하여 토지 분할 시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분할되고 인접 필지의 소유자의 공유 지분으로서 일부 포장되어 사용 중인 토지로서 각 분할 필지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축에서는 미천부 사유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봉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가설 건축물 중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금속 강판 지붕 재료를 추가하며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의 편익 제공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홍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의원님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민홍무 과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구군 중앙시장의 이용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위치 및 휴일 관계를, 안 제5조와 6조에는 관리 위탁 및 운영 시간 등을, 안 제7조와 8조에는 시설의 이용료와 수탁자 의무 등을, 안 제9조와 10조에는 보고 관련 검사 및 시설물의 관리 등을,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이용의 제한 및 수탁자에 대한 운영 지원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세부사항은 부침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계법령 발췌분과 성별 영향 평가 분석 그리고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는 부침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의 투자 여건과 고용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조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 부분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16호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도 신설기업으로 허용 추가하였고 17호 증설에 대한 정의 중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각 조문의 지원 조건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산자부 고시에 의한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반영해서 우리군 투자기업 또한 국비 지원 대상 기업은 국비 지원을 우선
적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상 오타와 자구의 일부 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조문 내비표는 부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부침과 같이 제출한 바 2017년 대비 2018년도부터는 1억 2천이 늘어난 5억 원이 202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양구군 내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제품 홍보, 수출기업, 교류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 안 1조에 재정 목적을 두었고 안 제 4조에는 창업, 기술개발, 제품 홍보, 수출기업, 교류활동 등의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양구군의 책무를 안 제 5조에서 9조까지는 창업, 기술개발, 제품 홍보, 수출기업, 교류활동 등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안 제 10조는 기업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즉 보조금 지원을 안 제 11조에는 업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 지원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부침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부침과 같이 제출드린 바 제5조에서 9조까지의 세부사업 지원을 위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2천만 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시장의 이용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문화공감시설의 설치에 따라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위탁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강원도 투자 유치 지원 조례와 규칙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과 고용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제품 홍보, 수출, 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의 재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대책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1억 2천을 매년 계상하는 걸로 돼 있죠. 네. 여기 보면 뭐 그 5조에 그 창업 지원이라든가 또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가 또 수출 기업 지원, 또 교류 활동 지원 등 이렇게 이제 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이 예산이 확보됐나요? 금년도 2018년도에? 예,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 보조금 그 교부 관리조례에 보면은 지원 계획 및 수립 및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라든가 절차, 지원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주로 그럼 1억 2천을 어떤 것에 구체적으로 좀 지원할 계획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양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좀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보조금의 어떤 지원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그동안 이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관련해서 하던 사업 외에 저희들이 기업들이 사실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뭐 창업의 성공률을 좀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 그리고 기술 개발하는 데 따른 그 비용들, 그다음에 제품 홍보를 하는 데 따라서 좀 더 그 디테일한 부분의 그 홍보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들의 또 이렇게 교류 활동을 하는데 사실 좀 그 많은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런데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책을 자꾸 개발해서 좀 더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 예. 그, 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은, 지금 이제 설명하신 대로 1억 2천을 이제 지원한다. 그럼 1억 2천에 대한, 그 지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나중에 좀 계획이 수립되면은 서면으로 좀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지원센터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말만 지원센터지 여기서 업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국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도. 자, 지금 우리 지금 어린이 그 놀이시설밖에 없습니까? 그 건물에? 3층에는 그 휴게실 개념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그냥 특정인이 관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니면 뭐 전통 우리 시장에서 관리를 하거나 시장 조합에서 그렇게 됩니까? 그 시설물의 그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그렇게 사용할 생각. 네, 그러니까 3층은 뭐 누구나 그 인근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예, 무료 개방이. 네, 개방이고. 2층은 지금
그 어린이 놀이시설을 놓고 이제 위탁을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위탁자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위탁자 없이도 우리 저 시장조합에다가 이름을 할 생각입니까? 지금 그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돼 있고요. 공모를? 예, 현재 2차 저희가 그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2월 2일까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려면 특별한 어떤 그 자격이나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을 텐데요. 아무나 가서 어린이 놀이터를 어떤 식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노는 거를 다치지 않게 하는 관리인지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그 수수료를 받고 뭐 그러는 정도인지. 안에 그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편백 체험실이라든지 기타 뭐 놀이기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관리만 하는 쪽이기 때문에. 관리? 예. 그러니까 뭐 아이들 뭐 예, 다치거나 이런 것까지도 좀 봐주면서 그 사용하는 걸 계속 관리해준다. 네, 시설 그렇습니다. 관리. 예. 자, 그럼 이거를 좀 위탁을 해서 주면 우리 군에서 하는 그 대부료 예. 뭐 연 1000분의 50이라고 하는 거기에 준용되는 대부료를 시작합니까? 예. 대부료 그래서 선정. 저희 예전 가격이 그 제시가 돼 있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얼마 정도? 복수로 만약 응찰을 할 경우는 최고가가 그렇지. 우선 될 수 있는 쪽이 되겠죠. 지금 1000분의 50으로 산정된 금액이 얼마죠? 이번에 저희가 그 대부료를 산정한 거는 예전 가격이 1,746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연애요. 네? 연애. 예, 예. 그 100몇만 원을 그걸 내고서 아이들 그걸 해야 되는데. 예, 월 145만 원. 그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참 걱정입니다. 잘 될까. 이게 뭐 요즘 양구의 가게수도 140만 원, 월 140만 원짜리 가게돈은 상당할 텐데 이게 좀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 군에서 어떤 뭐 다른 식의 방법으로 운영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1,740만 원에 계약을 한 자가 한 2달 가다가 겨울엔 또 겨울도로 비수기도 있을 거고 이래서 이게 또 아무 일도 아닌 건데 또 어떤 그런 행정력에 대해서 또 그런 또 불신이 올 수도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서류나 어떤 모든 조건을 잘 정비했다 그래도 운영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또 뭐 놀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올라갔다는 둥,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돈을 받느냐는 둥 아주 많아요. 이게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탁 관리보다도 아이들이 그냥 가서 위에 3층처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더 나중에 큰 문제가 없지 이렇게 돈을 받아갖고 하면 또 나중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질서성 얘기 그렇지 아니하게 취지가 됐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걱정을 좀 해봐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140만 원씩 내면서 어떤 분이 위탁을 해서 아이들. 예, 저희들이 1차 그 부여됐던 그 계산은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예전가가 3,9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대부료 산정 그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아니,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는 가격이 거는 낮아서 많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죠. 운영을 예. 140만 원이라는 돈을 납부를 하면서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운영해 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걱정해 보자는 얘기니까. 예, 전화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하여간 잘 되길 바라는데요. 네. 혹시나 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쟤는 제대로 가는데 뭐 요금이 비싸서 이 사람 140만 원 내고 자기도 좀 마진을 내기려면 코스트를 맞추려면 아이들 그 들어올 때 입장료가 지 임의대로 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비싸니 싸니 군에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돈을 받니 이런 식이 돼버리면 또 하나의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좀 역풍이 좀 불면 발빠르게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어떠하냐라는 뜻으로 한 거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네, 김덕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덕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철 의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 저도 같은 거 염려스러운 감정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퀴즈 카페가 생기면서
그 몇 번 이제 그 경제관광과에 이제 문의를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좀 젊어져야 이게 그 젊은 층이 많이 시장을 활성화돼야 키즈카페 아기들 데리고 와서 놀면서 시장도 보고 이러는데 그 빈 점포를 먼저 한번 저기 군에서 매입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또 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저기 뭐 임대료를 받고 준다든가 뭐 이런 계획을 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자도 좋지만 현재 하시는 분이 그 주차장 문제로 해서 이제 가게를 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로 해서 손님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불편한 점을 있고 그래서 그 시장 안쪽에 그런 가게를 하면은 애기 젊은 엄마들이 나와서 키즈카페 아기도 보면서 시장도 보면서 또 자기의 이제 업종이라 그러죠. 자기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규모 무슨 가게라든가 해서 자기네 취미 그런 이제 가게를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 가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창업이 아니라 이제 청년이면서도 일부 이제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좀 조례라든가 조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그 시장화 활성화도 되면서 키즈카페 운영도 잘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쪽 말고 또 기존에 하시던 분도 거기에 좀 이제 그 가게를 그 임대를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은 그런 걸 제가 설득해서 그 많이 참 그 가게에 참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드릴까요?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지역 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중앙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게 우선 예, 예. 사실 그 시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점포를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해서 네. 또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는 임대를 좀 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그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하고자 하는데 아직 빈점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2개가 정도가 창고로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물건을 적치를 하고 분류를 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거나 지금 뭐 임대 계획을 그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빈점포가 지금 발생치 않고 있는데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젊어지는 중앙시장 때문에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걸 우선으로 좀 해보고요.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기타 다른 점포를 하시던 분들도 점포를 옮겨오거나 그런 부분도 지원 부분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걸 몇 번 이제 질의를 하고 또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쉽지 않아서 못했는데 요번 기회에 또 이제 키즈 카페도 돼 있고 또 이제 문화 공간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시장을 많이 찾을 때 그런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가게가 있으므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그 시장 안에 명품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얼마나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수입이 되는지 아니 그 이제 그 양구 속에 뭐라 그러지 거기가 이제 쉼터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판매를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주로 이제 양구관 내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 가서 일일 판매량이라든가 아직 이제 경제관광은 이제 1월 1일자라 보다 보니까 그러시죠? 전체 실적을 아직 그 미처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제가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명품관 같은 데도 가게를 내면 2개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새를 임대를 준다면은 이제 그런 위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거기가 이제 키즈 카페하고 좀 가까운 거리고 이래서 그것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서 우리 뭐 양구 홍보에 대한 뭐 중앙시장 홍보에 대한 또 쉼터도 될 뿐더러 또 농산물도 판매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소득이 된다면은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보면은, 아까 이거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추계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 좀 함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계획을 좀 수립할 때,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일정 기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업에 대한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매출 실적이라든가, 뭐 수출, 관내 판매라든가, 이렇게 기업의 어떤 규모 등을 좀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좀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국은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의결코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국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국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석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양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임한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개별 조례를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통폐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부터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제19조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9조부터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제54조부터는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에서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양국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양국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양국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므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국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소 사업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소 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양국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양국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양국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제명 개정하는 사항과 두 번째, 조례의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 세 번째,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질검사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 네 번째, 마을상수도 계량기 설치 비용을 양국은 부담해서 각 가구에서 부담으로 변경하는 사항, 다섯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상수도 관리조항 신설로서 400가구 이상의 일정 규모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국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의 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 상수도에 대한 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마을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주요 내용에 마을 상수도 계량기 설치 소요 비용을 양국은 부담해서 각 가구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변경한 거죠? 지금 그 해당되는 사항은 이제 해안면인 경우인데요. 그 400가구 이상 되는 그 상수도를 그 신설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양구, 남면, 동면, 방산, 그 지방 상수도는 계량기를 설치할 때 그 각 가구에서 이제 부담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같은 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양구이라든가 남면, 동면, 방산 이런 지역에 그 상수도 설치하는 이 계량기를 설치 비용을 다 그 가구에서 부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례를 기존에 양구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기존 조례는 되어 있었는데 왜 각 읍면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인 경우에는 양구군에서 현재도 부담을 하고요. 이제 그 마을 상수도를 이제 그 지방 상수도에 이제 준하여 할 경우에 이제 개인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량기 설치 비용도 이제 본인이 부담하고 또 그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 설치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자부담으로 했잖아요. 예, 그럼 두 가지 다 예. 계량기도 이제는 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해안면장이 건의한 내용은 그냥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묵살이나 그냥 이유 없다로 반려하는 건가요? 해안면에서 들어온 거를 지금 여기 반영해서 네. 하는 겁니다. 해안면은 그러면 해안면 그 마을 상수도를 그 양구나 남면 동면처럼 이제 그러니까 지방 상수도 동일하게 수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안권은?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혹시 저희가 양구 동면, 남면, 방산면의 계량기를 사용자가 부담했는데, 지금 이제 해안도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혹시 재원에 따른 인원 확충이나, 소위 얘기해서 청용경찰이나 그런 인원 확충이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인원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 내용만 바뀌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방산이나 해안 같은 경우 CCTV로 설치해가지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액이 지금 다른 읍면처럼 부담을 한다 그러면 제반적인 어떤 시설이 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제반적 시설이 또 병행돼야 되니까 인원 확충이라든가 시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같은 걸로 좀 안정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좀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장님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하는 대로 의결표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한 심사 결과 보고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하는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김동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료 간사님 심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동려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한,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양구군 명예국민증 수요 대상 자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 관한 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양구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1건으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2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